붉은 립스틱. 1. 첫 만남, 흔들리는 세계. 민서 40대 후반은 여전히 탄탄한 허리와 매끈한 피부, 그리고 붉은 립스틱이 잘 어울리는 여자였다. 딸 수연 20대 후반과 나란히 걸으면 사람들은 종종 민서를 언니나 동생으로 착각하곤 했다. 그녀의 삶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우아한 위장술이었다. 그녀의 세계가 흔들린 건 수연이 결혼을 전제로 데려온 남자 지훈 30대 초반을 처음 만난 레스토랑에서였다. 지훈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예의 바르고 싹싹했다.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민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민서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낯선 끌림을 느꼈다. 평소 유머러스하고 사교적이던 민서는 그날따라 말문이 막혔다. 와인을 마실 때마다 손이 떨려 잔을 내려놓아야 했다. 수연은 엄마가 긴장한 줄로만 알고 웃었지만 민서는 지옥불을 엿본 듯했다. 그날 밤 민서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지훈의 얼굴이, 웃음소리가, 손짓이 아른거렸다. 말도 안 돼. 난 그의 장모가 될 사람이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멈출 줄 모르고 발광했다. 이 감정은 십수년 전 잊고 지냈던 격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청춘의 열병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혐오하면서도 이 금지된 감정에 빠져드는 자신을 막을 수 없었다. 포부, 그리고 금지된 터치. 며칠 후 민서는 출장지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수연은 걱정했다. 회사 업무로 발이 묶인 수연 대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지훈이 나섰다. 걱정 마세요, 수연 씨. 제가 어머니 모시고 올게요. 어머님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죠. 민서는 지훈이 온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그를 기다렸다. 지훈이 민서를 태우고 돌아오던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붓자 지훈은 안전을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웠다.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비가 멈춰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상황을 알렸다. 차 안에 갇힌 두 사람은 낯선 정적 속에 있었다. 민서는 사고의 후유증과 긴장감으로 얼굴이 해숙해졌다. 지훈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했다. 어머니, 이러다 감기 드시겠어요. 근처 모텔이 있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만 잠깐 눈이라도 붙이시죠. 민서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걱정 어린 시선과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오르는 욕망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래. 그럼 잠깐만 쉬었다 가자. 모텔방의 공기는 끈적하고 적막했다. 지훈은 어색함을 풀려 애썼다. 수연이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해드릴까요? 정말 왈가닥이었는데 하. 지훈의 시시콜콜한 농담에도 민서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그칠 줄 몰랐다. 민서는 수연에게 연락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올라갈게.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훈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맥주라도 한잔 할까? 심심해서. 지훈은 거절하지 않았다. 네, 어머님. 그럼요. 캔맥주 몇 개와 마른 안주가 전부인 자리였지만 둘의 대화는 술술 풀렸다. 지훈은 민서의 세련된 취미와 지적인 면모에 감탄했고 민서는 지훈의 솔직함과 젊은 에너지에 취했다. 평소 자신을 잘 관리하던 민서는 술에 취하자 더욱 생기 넘치고 아름다워 보였다. 술 기운에 취한 지훈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민서의 등 뒤로 다가섰다. 백허그. 민서는 놀랐지만 그 놀라움은 이내 그리움과 욕망으로 뒤바뀌었다. 그녀의 몸은 그의 따뜻한 체온을 거부하지 않았다. 평소 이성적이었던 민서의 모든 통제가 풀렸다. 두 사람은 그 폭우 속에서 금지된 선을 넘어섰다. 죄책감과 동시에 세상이 멈춘 듯한 뜨거운 밤이었다. 3. 일상 속의 위장. 다음 날 아침 둘은 간밤의 일을 덮으려는 듯 애써 덤덤하게 서울로 향했다. 집 앞에서 수연이 달려나왔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서를 부축하는 수연 앞에서 민서와 지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기했다. 수연은 이틀 밤을 새운 것처럼 피곤해 보이는 엄마를 걱정했고 지훈에게 고마워, 자기 덕분에 엄마가 무사히 왔어 라고 인사했다. 이후 민서와 지훈은 비밀스러운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다. 지훈은 젊은 장모에게서 새로운 스릴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꼈고 민서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매력을 되찾은 듯했다. 수연은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을 보며 기뻐했다. 엄마, 지훈이가 엄마한테 잘해서 너무 좋아. 이제 둘이서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수연의 해맑은 미소는 민서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녀는 연기를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엄마의 가방에서 립밤을 꺼내려다 구겨진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발신지는 얼마 전 엄마가 출장해서 돌아오던 그 도시였다. 엄마, 이거 뭐야? 호텔 영수증? 민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 그거. 지방 친구가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우리 집까지 오기 그래서 호텔 잡아줬지. 왜? 수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지만 그 찝찝함은 가슴 한구석에 남았다. 자, 폭로 흔들리는 전화. 며칠 후 민서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연은 대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수연이 다시 여보세요? 하고 묻자 상대방은 툭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상하다. 수연은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서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핸드폰을 챙겼다. 요즘 이상한 장난 전화가 가끔 와. 스팸인가 봐. 라며 황급히 화면을 껐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든 척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이 있을 때 전화하면 어떡해.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다음 주에 보자고. 수연은 벌떡 일어나 문에 귀를 댔다. 그녀의 이야기가 분명했다. 통화를 마친 민서가 방에 들어오자 수연이 물었다. 엄마, 누구랑 통화해? 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민서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사람이야. 이제 자. 너무도 이상했다. 수연은 잠든 민서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에 찍힌 낯선 번호를 자신의 메모장에 조용히 적었다. 다음 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누구지? 스팸이길, 친구이길. 온갖 생각을 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여보세요. 지훈이었다. 그의 익숙한 목소리가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수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 파국 펜션에서의 절규.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수연에게 1박 2일 지방 출장이 잡혔다며 전화를 걸었다. 수연은 담담하게 잘 다녀와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수연은 그날 휴가를 내고 곧바로 택시를 불렀다. 행선지는 지훈의 집. 아파트 앞에서 숨어 기다리던 수연은 잠시 후 지훈이 차를 몰고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훈의 차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멈춰 선 차. 잠시 후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익숙한 실루엣이 차에 올라탔다. 자신의 엄마 민서였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수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미행을 지시했다. 지훈과 민서는 한참을 달려 해변 근처의 외딴 펜션으로 들어갔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그녀의 지옥 같은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수연은 택시에서 내려 펜션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훈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민서는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도 편안해 보였다. 지훈아. 수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수연은 지훈에게 달려가 있는 힘껏 뺨을 후려쳤다. 짝하는 소리가 적막한 펜션에 울려 퍼졌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엄마랑. 지훈은 뺨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옆에서 경악하며 굳어버린 민서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수연에게 달려왔다. 수연아, 제발. 오해야. 엄마가 설명할게.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민서는 수연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빌었다. 수연은 민서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외쳤다.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오늘부터 난 엄마 없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수연은 뒤돌아섰다. 지훈에게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별을 고했다. 그녀는 그 펜션과 그 바닷가와 그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서울로 돌아왔다. 죄와 벌, 패가망신. 시간은 흘렀다. 수연은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살았다. 그녀의 가슴에는 배신감보다 더 깊은 상실감이 자리했다. 민서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연에게 연락했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다. 우아했던 그녀는 급격하게 말라갔다. 붉은 립스틱도 화려했던 옷도 모두 사라졌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늙고 초라했다. 죄의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고 그녀의 삶은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40대의 초라함 그 자체로 전락했다. 그녀는 병들어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더 처참했다. 회사에는 이 파렴치한 불륜 스캔들이 삽시간에 퍼졌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를 아끼던 업계 선배들도 등을 돌렸다.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명예와 직장을 잃은 지훈은 매일 술에 절었다.
그는 결국 단칸방에서 혼자 술병을 끼고 사는 폐인이 되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인재였지만 금지된 욕망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세 남녀 모두에게 붉은 입술이 불러온 그 하룻밤의 열기는 지워지지 않는 핏빛 얼룩이 되어버렸다. 수연은 외로움 속에서, 민서는 병든 죄책감 속에서, 지우는 망가진 현실 속에서 각자 파국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랑도 용서도 미래도 없었다.